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쓰고 수업하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는 그 두 항목 사이의 관계를 점으로 표현한 그림, 산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죠. 그래서 내용이 다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두 개의 항목이 이렇게 있을 때 X 항목, Y 항목이 있을 때 이렇게 Y는 X라는 선에 있으면 그 선에 있는 점들은 X와 Y의 값이 같은 대상들을 나타내는 점이다. 여기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더 간 거니까 X가 Y보다 크다. 여기 있으면 위로 올라갔으니까 X, Y 사이에서 X하고 Y 사이에서 Y가 더 큰 애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X 항목, Y 항목 있을 때 이렇게 EA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직선에 있는 점들은 X와 Y의 합이 EA가 되는 그런 점들이 이 선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빨리 알아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A,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런 직선으로 빨리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직선에 있으면 둘의 합이 2A니까 둘의 평균이 A다라는 특징도 얘기할 수 있죠. 이 선보다 위에 있으면 합이 2A보다 큰 거니까 평균이 A보다 큰 거고 아래에 있으면 평균이 A보다 작은 점들이 되겠죠. 이런 얘기도 해봤었죠. X축, Y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Y는 X라는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A 칸만큼 가서 기울기가 똑같이 1이라면 얘네들은 X가 Y보다 A만큼 큰 애들이 이 선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쵸? X가 큰 거죠, X가 큰 거니까 X가 Y보다 A 큰 애들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위로 A만큼 올라갔었다라면, 위로 A만큼 올라가서 있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다라면 얘는 Y가 X보다 A만큼 큰 애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이에 있으면 둘의 간격이 A보다 작은 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수치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거 말고 그냥 X하고 Y 사이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상관관계라는 부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크게 양의 상관관계라는 게 있고요. 상관관계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음의 상관관계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렇게 X 항목과 Y 항목이 있을 때 결국에 이제 직선이 아니라 이제 아까처럼 산점도를 표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산점도가 이렇게 Y는 X라는 선과 비슷한 모양으로 산점도가 그려진다. 그 얘기는 사실 이게 기울기가 1인 거잖아요.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는 거죠. 이거는 보시면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걸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싫어하겠지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같은 게 있겠죠. 중간고사를 잘 본 학생들이 기말고사도 잘 보게 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직선과 비슷하게 산점도가 그려질 거란 얘기입니다. 혹은 키와 앉은 키 같은 게 있죠. 독특한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앉은 키가 큰 사람은 키도 크겠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하나가 클 때 다른 하나도 같이 큰 경향이 있으면 그럼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음의 상관관계는 무슨 상황인가? 음의 상관관계는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선인 겁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1. 어쨌든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X가 커질 때 Y는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커질 때 나머지 하나는 반대로 작아지게 되는 관계. 그런 걸 우리가 음의 상관관계라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뭐가 있을까? PC 사용 시간과 그리고 수학 점수.
PC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은 수학 점수가 낮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가 커질 때 다른 하나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을 때 둘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혹은 뭐 겨울철 기온과 난방비.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난방비는 올라가겠죠. 얘가 작을수록 얘는 올라간단 말입니다. 크단 말입니다. 괜찮으세요? 이런 걸 음의 상관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또 이제 이런 건 어떨까요?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이렇게 X, Y가 같이 증가하는 패턴 혹은 하나가 증가할 때 나머지 하나가 감소하는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타난 거야. 이렇게 원식으로 나타났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세로선처럼 분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로선처럼 분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X가 커질 때 Y가 같이 커진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혹은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진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얘네들은 그런 게 없죠. 예를 들어 이거는 그러니까 Y는 계속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X는 계속 비슷한 거죠. 서로 관계가 없는 거죠. 이거는 X는 커졌다 작아졌다 계속 있는데 Y 값은 그대로인 거죠. 관계가 없는 거죠. 이렇게 원형으로 나타났다. X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에 따라서 Y는 커진다 작아진다 하는 경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과 비슷한 분포를 갖는다. 산점도가 말이죠. 그러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의 분포와 비슷하게 산점도가 찍혀있다.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양의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무슨 도출해내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이 항목을 보고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같은 걸 예상을 해보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산점도가 나타났다? 걔는 양의 상관관계도, 음의 상관관계도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자, 이겁니다. 뭐냐 하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때에도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때도 말이죠. 이게 X축, Y축이 있을 때 직선과 거의 비슷하게 점이 찍히는 경우가 있고 A의 경우 그리고 이렇게 직선처럼 찍히긴 하는데 약간 폭이 넓게 찍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B의 경우가 있다 이거죠. X축, Y축에서. 그럼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X하고 Y 사이의 관계가 더 밀접한 것은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느 것일 것 같습니까?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직선에 가깝다 그러면 마치 수학 공식에 맞듯이 아주 밀접하게 얘가 증가하면 얘는 거의 증가하는 거죠. 근데 얘는 그 경향이 왼쪽보다는 약한 거죠. 괜찮으세요?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애들은 X는 크지만 Y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Y는 작은 거죠. 어쨌든 경향은 얘도 있긴 한 건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A가 B보다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뭐 음의 상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의 모양과 더 가까운 패턴으로 산점도가 그려질수록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별거 없죠. 바로 뒤에 가서 그 예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형 3번 바로 눈으로 좀 볼까요? 다음 중 제품의 가격을 이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대표형 3번 같은 건 다음 중 제품의 가격을 X, 소비량을 Y라고 할 때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품의 가격이 X, 소비량이 Y면 둘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니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제품의 가격이 높으면 소비량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죠. 비싸면 사람들이 잘 안 살 거잖아요. 얘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기 중에 어떤 걸 찾으면 될까요? 3번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그 아래 오른쪽 그림은 자 대표형 4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형 4번.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대표형 4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X축 이렇게 Y축 여기 이제 용돈이 있네요. 이거는 저축액이래요. 아 그래서 용돈이 많은 애들이 저축도 많이 한다 뭐 이런 건가 보네요. 실제로 그럴까? 예, 태원이는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아마 그래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여기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A라는 점은 여기에 있대요. 그리고 B라는 점은 여기에 약간 아웃사이더처럼 있고요. D라는 점은 여기 이렇게 D라는 이제 사람이겠죠. 여기 이제 C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A, B, C, D 여기 점이 막 찍혀 있는 상황에서 그 중에 A, B, C, D 이 네 개의 점만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번 용돈이 많은 순서. 용돈이 많은 순서를 써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돈만 놓고 본 거니까 이 X축만 놓고 보면 되겠네요. 누구의 용돈이 가장 많을까요? A가 제일 많네요. 가장 오른쪽에 있으니까 좌우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엔 D네요. 그 다음엔 B. 그 다음엔 C군요. 자, 이 사람마다의 특징을 좀 볼까요? A는 용돈도 많고 저축도 많이 하는 사람이네요. D는요. 용돈은 많은 편인데 저축은 잘 안 하는 사람이군요. B는요. 용돈은 적은데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이네요. C는요. 용돈도 적고 저축도 적게 하네요. 마음이 아프네요. 자, 여기 보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두 번째 질문. 용돈에 비해 저축액이 가장 많은 사람. 저축액이 가장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용돈은 적은데 저축을 많이 하는 사람. 누굽니까? 누구예요? ABCD 중에. B가 되는 거죠. 다음에 3번. 용돈도 적고 저축도 적은 사람. 마음이 아프네요. 자, 용돈도 적고 저축도 적게 하는 사람. 저축도 적은 사람. 그 사람은 누가 되겠어요? 바로 C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